안녕하십니까. HR리스트 김씨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신간이 나왔다고 했는데 HR리스트의 HRD 실무 가이드, HRD 실무를 막 경험하시는 분이나 하고 계신 분들한테 좀 길라잡이 될 수 있는 그런 실용서입니다. 저희 경험을 중심으로 했고요. 지금 전자책 이북으로 나왔고요. 지금 절찬리 판매 중입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요, 인터넷 서점에서 이북 전자책 중에 HR리스트 실무 가이드, HRD 실무 가이드를 치시면은 검색이 되고요. 한번 여러분들 목 잡으시면은 그 궁금한 것들이 좀 많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소개하고 싶은 한 85가지 실무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좀 참고해 보시고요. 실무에 도움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과 같이 다룰 내용 부분은 저성과자들 대상으로 레벨업하는, 그러니까 저성관리자 대상 관리 또는 뭐 저성과자를 대상으로 하는 레벨업, 뭐 능력 개발, 이런 관심들이 좀 크실 거예요. 그런데 저성과자 관리, 저성과자의 역량 개발, 능력 개발 부분을 접근한다면은 두 가지 관점이에요. 하나는 직책자 입장에서 자기 조직 내에 저성과자들을 어떻게 능력을 향상시킬 거냐, 역량을 개발할 거냐, 이런 관점 하나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저성과자 당사자 입장이에요. 저성과자 당사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나의 역량을 개발할 거냐, 나의 능력 개발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두 가지 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저성과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접근 방법 하나, 그리고 오늘 설명드릴 거는 저성과자들의 역량을 개발시켜야 되는 리더 입장, 리더를 대상으로 하는 저성과자들의 스킬업, 이런 관점에서 좀 접근이 필요한데요. 오늘 얘기는 팀장이 알아야 될, 팀장에게 필요한 저성과자의 스킬을 어떻게 업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8시간 분량으로 해서 제가 교육과정을 설계를 했는데요. 이 속에서 저성과자들의 레벨업하는 여러분에게 가이드가 될 만한 것들이 지금 담겨져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요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성과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리더들이 알아야 될 거라면 일단 저성과자에 대한 개념, 의미를 좀 알 필요가 있고요. 무슨 얘기냐면 저성과자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능력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능력이 떨어진다 그러는데 저성과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결국은 업적에 있어서, 업적 평가에 있어서의 저평가된, 그 다음에 역량 평가에 있어서 역량이 좀 낮게 평가된, 이와 같은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저성과자라고 부를 거예요. 그런데 저성과자 관리할 때 숨은 의미 중에 하나는 퇴출 대상자로서 이 사람을 볼 거냐, 아니면 퇴출은 아니고 진짜로 업무 목표 달성에 필요한 역량 개발, 업무 목표 달성에 필요한 수행 능력, 그러니까 직무 관련되는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능력 개발, 이런 부분 관점에서 저성과자를 볼 거냐, 전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저성과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퇴출 목적, 이런 관점이 아니라 정말로 능력에 대한 부분을 한번 개발하고 싶어. 그렇다면 저성과자를 대상으로 어떻게 해야 능력이 개발될까? 이런 관점에 초점을 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저성과자의 원인은 여러분이 속한 회사의 평가, 인사평가 제도에 따라, 평가 기준에 따라 반드시 저성과자가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물론 절대 평가를 한다면 평가 등급상 하위 평가 등급에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상대 평가를 한다면은 좀 말이 달라지죠. 일정 비율은 최하위 등급에 해당이 돼요. 최하위 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리는 저성과자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평가 등급에 있어서 가장 낮은 등급의 대상자를 부를 때 두 가지 관점인 거죠. 하나는 역량평가 관점에서 제일 낮은 등급, 또 하나는 업적평가 측면에서 제일 낮은 등급. 물론
역량평가를 안 하고 업적평가만 할 수 있고요. 또는 업적평가를 안 하고 역량평가만 할 수도 있겠지요. 어쨌거나 회사의 인사평가의 기준에 따라서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그 평가의 최하위 등급에 머무는 사람을 우리는 저성과자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절대평가냐 상대평가에 따라서 저성과자의 비율이 항시 일정 비율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 따라서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라면 일정한 비율, 예를 들면 하위 20%는 저성과자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은 저성과자는 매년 발생이 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성과가 어느 정도 인정받은 성과가 좋게 나온 사람이라 하더라도 구성원이라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한 한 해에는 저성과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의미가 있다. 결국은 리더 입장에서는 구성원의 평가를 얼마나 엄정하고 공정하게 하는지가 결국 관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저성과자를 상대평가를 통해서 저성과자 발생될 수밖에 없다면 결국은 구성원 입장에 보면 평가가 엄정하고 공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무너지면은 저성과자로서의 등급 그걸 누가 수행하겠냐 이거죠. 따라서 리더 입장에서는 회사에서 이루어지는 인사평가의 지침을 기준을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고 엄정하고 공정한 평가가 됐음을 입증해야 돼요. 따라서 공정한 업적 평가의 방법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정한 역량 평가에 대한 방법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 차이점이 뭐냐? 단위 조직에 할당된 전사한 목표, 단위 조직에서 추구해야 되는 업무 목표를 구성원들 개개인에게 업무 목표를 배정을 했을 거예요. 그럼 그 업무 목표 배정을 했을 때 그 업무 목표 대비 실질적으로 실적이 얼마큼 되느냐에 따라서 평가 등급이 나오죠.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이냐는 정해져 있고요. 목표치가 이제 합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그 업적 달성을 측정할 것이냐. 측정 방법이 나와야 되고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KPI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평가 척도가 나와야 됩니다. 즉 목표를 찍고 그 이상 목표를 월등히 초과하는 목표 미달 또는 전년 대비 실적 미달 이와 같은 평가 척도에 대한 것이 합의가 돼야 돼요. 그래 나중에 측정을 했을 때 측정값이 평가 척도상 어디에 있는지를 합의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결국은 공정하고 엄정한 업적 평가는 구성원들에게 얼마큼 공정하고 정의롭게 목표를 할당하고 목표치를 합의하고 평가 방법과 측정 방법이죠. 목표 달성에 대한 실적을 측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평가 척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게 이루어지냐 이거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알아야 되고요. 역량평가는 업적은 나쁘지만 목표 미달이지만 목표 달성을 위해서 보였던 행위들, 그 과정상에 있어서 보였던 역량 발휘는 상당히 뛰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역량평가는 목표 달성하는 과정에 대한 평가라고 하기도 합니다. 업적은 지금 월등했지만 역량 발휘하는 과정상에 있어서 특출남이 사실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역량평가 측면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기는 어려운 거죠. 즉 역량평가는 당연히 역량이 뛰어나야 업적 달성에도 관련은 되지만 업적이 낮다고 하더라도 역량 발휘 측면에 있어서 반드시 낮다고는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런 과정도 잘 살펴보라. 그것이 바로 역량평가 부분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역량평가는 승진할 때 반영이 되고요. 업적평가는 앙글레는 성과금, 보너스를 우리가 측정할 때의 기준이 되는 거죠. 일회성인 거죠. 그래서 리더라면 구성원에 대한 업적평가와 역량평가의 기준은 대부분 회사에서 정한 역량이 있어요. 역량 모델이라는 게 있죠. 모두에게 적용되어지는 공통 역량. 이와 같은 역량 갖고 평가를 받는 거고요. 혹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이 정립되어 있다면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 갖고서 평가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때 직무 수행에 대한 역량은 두 가지입니다.
행동에 대한 거라면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 역량. 근데 직무 수행에 필요한 특정한 지식과 기술에 대한 거라면은 직무 전문 역량이라고 부르죠. 회사에 따라서는 이것이 기준이 마련될 수도 있고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리더라면은 해당 부서의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기본 역량이든 전문 역량이든 나름대로 기준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관점까지, 그런 수준까지 리더들이 좀 레벨업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일단 저성과제 관리 측면에서 저성과제 스킬업 부분이라면 이건 역량평가, 기왕이면 공통 역량뿐만 아니라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역량도 측정을 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을 레벨을 시킬 수 있는 기준으로 삼으시라라고 권장하고 싶고요. 이 교육을 통해서는 하여간 업적평가와 역량평가에 대한 방법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결국 저성과자에 대한 스킬업, 능력 개발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회사 차원에서 해줄 게 있고요. 그러니까 회사 차원에서 반드시 해야 될 그런 능력 개발 기회가 있고요. 그게 바로 IDP, Individual Development Plan, 개인별 능력 개발 계획이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업무 목표 달성에 필요한 역량 개발을 위해서 회사에서 지원해준다. 교육비 지원을 해준다. 그래서 상사와 구성원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서 1년 동안 업무 목표 달성을 위한 필요한 역량 개발을 계획서에 담아서 실행하도록 해라. 이와 같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인당 교육비 지원도 있는 거고요. 근데 이 속에서 IDP 속에서 이루어지는 능력 개발 기회는 코칭, 뭐 동영상 책자 또는 뭐 컨퍼런스 또는 뭐 체험 또는 뭐 파견 근무, 직무전환 좀 빼고요. 필요한 직무를 경험해보는 그런 그러니까 OJT에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능력 개발을 위해서는 타 직무에 대한 것도 좀 알 필요가 있어. 그럼 한시적으로 그 직무도 한번 경험해 보는 것. 이런 부분까지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내부 교육. 그게 안 되면 외부 교육.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단 외부 교육할 때 돈이 드니 그거는 회사에서 인당 특정한 교육비를 제공해주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면 그걸로 가름하는 거죠. 그래서 IDP 제도에는 교육비 지원 제도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있는 거죠. 리더라면 이와 같은 제도를 제대로 알고 구성원과 합의를 잘 이끌어내서 능력개발 계획 부분에 자기 개인별 능력개발 계획에 담게 하고 그거대로 실행되도록 해줘야 됩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는 리더가 해야 될 일이 많은 거죠. 따라서 저성과제의 스킬업을 하려면 회사에서의 그 지원도 필요하지만 사실 핵심적인 건 리더의 코칭이에요. 왜냐하면 업무 목표를 할당하고 목표치를 합의하고 그리고 그 구성원의 그 역량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게 리더 아닙니까? 따라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분에 대한 것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부분을 구성원의 현재 수준에 맞춰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줘야 돼요. 코칭인 거죠. 그런데 구성원의 능력 개발 단계에 따라 접근해야 될 코칭법이 다르다는 거죠. 켄 블랜차드의 그 상황계적 리더십에 따르면 구성원의 발달 단계는 4가지로 봅니다. 그러니까 의욕과 수행 능력의 관점에 따라서 4가지로 구별을 하는데요. 가령 의욕이 높고 능력도 높아요. 이 경우와 의욕은 좋은데 능력이 없어. 또는 능력은 절충인데 능력은 절충인데 능력은 있는데 의욕이 좀 왔다 갔다 해요. 이런 경우 똑같냐 이거죠.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켄 블랜차드는 구성원의 능력 개발 단계 수준에 맞춰 가지고 그 4개 맞는 리더십 코칭에 대한 유형을 말합니다. 지시형, 지도형, 지원형, 위임형. 리더 입장에서 가장 좋은 거는 사실 리더도 바쁘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거는 사실 위임형이에요. 그러니까 일일이 미주알 고주알 가르쳐 주지 않아도 되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려면 구성원의 의욕과 능력이 뛰어나야 돼요. 의욕도 항상 넘쳐야 되고 능력도 항상 뛰어나다면 굳이 미주알 고주알 개입할 필요 없죠. 맡기면 되죠. 그러니까 목표에 대한 것과 합의, 과정상에 있어서 합의만 되어 있다면
그 합의된 날짜만큼 위임하는 거죠. 그런데 의혹이 왔다 갔다 해. 보니까 좀 안 하는 것 같아. 그럴 때는 위임을 뺏어야죠. 그럴 때 바로 지원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신입사원 같은 경우는 의욕은 높지만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천방지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미주알 고주알 하나씩 알려줘야 돼요. 이게 지시형입니다. 지도형은 코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은 지금 있으나 의욕 부분이 좀 중간치. 그러니까 되게 대리급들이 그러죠. 능력은 있는데 잘 안 하려고 해. 그러니까 능력이 높은 건 아닌데 뛰어난 건 아니지만 능력은 있어. 근데 의욕이 약간 중간 정도예요. 이 경우는 지도형인 거죠. 그러니까 운동으로 치면은 코치해야 돼. 코치는 실제 운동 경기에 같이 뛰지는 못하지만 가까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도형은 이제 운동장의 코치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저성과자의 스킬업은 결국 리더 입장에서 해야 될 거는 회사 차원의 능력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을 활용할 줄 알아야 되고, 제대로 활용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자신이 갖고 있는, 리더로서 갖고 있는 전문성, 그래야 구성원이 필요한 역량 부분에 대한 것을 1:1 방식으로 개개인에 맞는 코칭 부분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결국은 능력 개발 단계가 어떤 단계인지 알아야 되고, 거기에 맞는 코칭 4가지 방법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저성과자들을 어떻게 하면 스킬업을 할 거냐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은 우리 회사에 있어서 인사평가 제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대부분은 역량평가, 업적평가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업적평가와 역량평가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하는 방법을 알아야 저성과자로 나중에 확정된 사람의 불만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거죠. 나 엄정하게 공정하게 목표를 배달했어. 목표치를 합의를 했어. 측정 방법과 평가책들을 합의했어. 너가 하겠다는 것을 내가 지원을 해줬어. 코칭도 해줬어. 그 결과에 대한 거예요. 그럼 리더로서 할 말이 있는 거죠. 근데 엄정 공정한 업적 평가에 필요한 목표 배정과 목표치 설정과 측정 방법과 평가 척도 합의가 되지 않았어. 목표 달성에 필요한 활동에 대한 것도 합의가 안 됐어. 그래, 회사에서 요구하지는 역량에 대한 것도 강조하지 않고 무시했어. 모른 척했어. 그런 상황에서 인사평가를 해. 너 평가 등급이 낮아. 어느 누가 그걸 수용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평가에 대한 방법도 잘 알아야 되고, 구체적으로는 역량 개발하는 방법에 대한 것, 회사 차원의 제도를 활용하는 것과 그러니까 리더 자신이 코치가 돼서 코칭을 해주는 그런 방법도 알아야 되는 거죠. 결국은 저성과자들에 대한 스킬업은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한 해 동안 목표 달성을 완료되는 그 시점까지 꾸준하게 지속해야 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런 관점에서 리더한테는 쉽진 않지만, 반대로 구성원의 역량이 개발이 된다. 업적 달성이 필요한 역량이 개발이 됐다. 좋은 거 아닙니까? 리더 입장에서는 당연히 팀의 단위 조직의 목표도 달성이 될 텐데, 따라서 해볼 만은 하다. 그것을 다루기 위해서, 달성하기 위해서 내용에 대한 구성입니다. 토의가 필요하고요. 일단 저성과자의 개념을 좀 나쁘게 보는 관점이 좀 있어요. 그건 아니다. 그리고 진정한 저성과자들에 대한 관점은 이례적인 저성과자들을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다음 연도에, 그러니까 작년에 저성과자다. 그럼 올해 고성과자로 전환시키는 이런 노력이 필요한 거죠. 저성과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항시적으로 저성과자가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회사 입장에서 부득불하게 평가를 했어. 그 등급상 저성과자 등급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럼 이런 경우 어떻게 의미를 받아들이게 할 거냐. 그런 부분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올바른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고요. 선정 과정도 알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결국 저성과자라는 말 대신에 고성과 조직이라는 부분을 좀 내세울 필요가 있어요. 리더 입장에서는. 고성과 조직에서 추구해야 되는 목표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저성과자를 애당초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직 자체가, 단위 조직 자체가 고성과 조직의 특징을 갖춰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쯤에서 리더가 알 필요가 있는 게 있다는 거죠. 당연히 회사의 업적 평가, 그다음에 역량 평가 방법도 이해되는 거고요. 근데 구성원에 대한 구성원들의 능력 개발이 지금 어느 수준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리더 입장에서 나는 켄 블랜차드의 상황대적 리더십 가치 봤을 때 나는 어떤 코칭 유형이냐, 나의 리더십은 어떤 유형이냐, 그것을 진단을 해서 어떤 유형인지를 알고요. 그것이 지금 구성원의 능력 개발 단계와 이 매칭이 잘 되는 유형인지 아닌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컨대 나의 구성원을 보니까 능력 개발 단계가 낮아. 근데 나의 리더십 유형은, 코칭 유형은 위임형이야. 그럼 엇박자인 거죠. 그럼 엇박자가 아니라 이게 맞으려면 구성원의 능력 개발 단계에 맞게 개개인에 맞는 리더십 유형을 발휘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네 가지 리더십 유형, 코칭 유형을 정확히 알고 발휘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IDP를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구성원들, 지금 이제 단위 조직에 보면은 성과가 낮은 사람이 누군지 알 거예요. 그러면 각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어떤 식으로 코칭을 할 건지, 능력을 개발시켜 줄 건지에 대한 작전 계획을 좀 짤 필요가 있는 거죠. 물론 합의는 해야 돼, 구성원하고. 다만 이 교육을 통해서 어떤 접근 방법을 할 것인가를 한번 고민을 해보자, 그런 시간을 갖자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교육 방법이 필요한 거죠. 설명식도 필요하고, 사례 소개도 필요하고, 토의 발표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기 진단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구성원에 맞는 맞춤형 코칭 방법에 대한 것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짜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토의 발표에 대한 것도 필요하고요. 시간은 8시간입니다. 자, 지금 상세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그것에 대한 교육 내용 구성표예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지는지 여러분이 이 동영상에 언급되어 있는 이걸 한번 좀 정리 상태에서 한번 좀 보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항상 사례를 하나씩, 주로 이제 제가 실제 근무했던 곳이 역량평가와 업종평가를 했던 기업들이고요. 조직들이었고, 실제 저성과 역량평가라는 부분의 모델이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 켄 블랜차드의 리더십에 대한 것을 모든 리더들에게 교육을 시켰던 회사들이고요. 그러니까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실제 활용했던 회사들이고요. 그 사례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거고요. IDP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제가 있던 회사들은 다 IDP를 적용했던 회사들이고, 그리고 보편적으로 IDP에 대한 이미 오픈되어 있는 게 많아요. 보편적인, 그리고 양식도 제가 다녔던 회사들의 것 플러스 보편적인 것, 믹스된 저만의 양식을 소개를 할 거고요. 그래서 진단지도 켄 블랜차드 리더십의 상황 대응적 리더십을 알 수 있는 그런 진단지 오픈된 게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 교육 대상자 대상으로 진단할 수 있는, 퍼펙트가 아니에요. 뭐랄까요, 컴팩트한 그런 진단 유형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상세하게 유형을 알려면 라이센스 받은 걸 해야 되는데요. 근데 책으로 오픈되어 있는 그걸 활용을 해서 진단도 같이 합니다. 시간표상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잠깐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자, 지금까지 저성과자 관리, 저성과자 대상으로 역량 개발, 능력 개발하는 관련되는 관심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준비한 팀장 대상으로, 팀장이 알아야 될 저성과자들을 어떻게 하면 스킬을 업시킬 거냐. 그러니까 저성과자 스킬업 교육과정에 대한 것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교육과정에 대한 소개이지만 한편으로는 저성과자들의 능력 개발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리더 입장에서 뭘 해야 되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일종의 그 실무 가이드로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또 요 교육에 대해서 뭐 궁금하거나 문의하실 필요가 있으면 요 안에 그 주소 hrlist.naver.com 그 다음에 핸드폰 번호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동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최근에 나온 저희 책 HR리스트의 HR리 실무 가이드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요. 널리 좀 홍보해 주실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2018년에 나왔던 사내 강사 실무 노하우. 아무리 라이브 비대면이라 하더라도요. 강의하는 강사가 알아야 될 기본은 정해져 있어요. 즉 라이브 비대면이냐 대면 교육이냐는 교육 방법인 거지. 강의하는 강사에게 꼭 필요한 부분은 저희 책 사내 강사 실무 노하우에도 이미 담겨져 있고요. 그것만 제대로 이해를 해도 라이브 비대면 교육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희 책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오늘 동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